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빙스토리의 앨리스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11월 26일 화요일이고요. 역시 놀던 캘리포니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계속 흐리고 겨울 날씨 같은 축축한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스톰이 와서 수목금 이렇게 3일은 안 쉬고 계속 비가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가 왔다가 흐렸다가 갰다가 지금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고 내일부터는 날씨가 좋더라고요 또. 그래서 오랜만에 해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해가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그레이트 리뷰를 하고 제 플랜을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어요. 제가 마음은 이것저것 막 뜨고 싶고 그런데 좀 다른 것에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좀 다른 곳에 정신이 좀 쓰이는 상태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뜨개 얘기하기 전에, 오늘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뜨개 얘기하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들 잠시 풀어놓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이가 왔어요. 금요일 날 밤에 도착을 했는데, 원래는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산호세 한 1시간, 한 45분, 1시간 50분 정도 차를 타면 그 정도 가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저희 아이가 있는 학교에서 에머리빌이라고 버클리 쪽으로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을 타고 오게 되면 거의 한 9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이제 저희가 거기를 데리러 가면 거기서 오는 시간이 또 1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표를 살 때 산호세까지만 차를 타고 우리가 데리러 가고 데려다 주고 하겠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데리러 갔다 데리러 오기 때문에 운전을 조금 하지만 저희는 가끔 산호세 쪽에 가거든요. 산타클라라 한국 슈퍼마켓도 되게 크고. 그래서 이번에랑 다음에 12월 달에 올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고는, 그때 막 티켓이 별로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표를 샀어요. 그레이하운드 표를 사고, 그레이하운드에서 산호세에서 내리면 거기서 M트랙으로 갈아타고 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 번에 오는 건 없고 꼭 산호세에서 트랜스퍼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표를 샀는데,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준비를 잔뜩 하고 금요일 아침에 비가 와서 상당히 심란했지만 그래도 애를 보러 간다. 그리고 아침에 10시 한 25분 이렇게 버스를 타면 2시 한 25분, 한 4시간 정도 거기까지 가는데, 거기까지 오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시 반쯤이면 애를 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막 준비를 하고, 막 비도 오고 막 이런데 한 10시 반쯤 나갔나요? 10시 반 좀 안 돼서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가서 우리는 점심을 먹고, 그러고 애를 픽업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갑자기 텍스트 메시지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엄마 오고 있으면 다시 돌아가라고. 버스가 자기를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버스가 왜 지나쳐 갔을까? 얘가 늦게 버스 정류장에 갔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이 그레이하운드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그 앱으로 버스가 오고 가는 스케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차가 자기 앞을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나서 다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한 10시 한 45분쯤인가 연락이 왔는데, 뭐 어떻게 된 일이냐 막 물어보니까, 뭐 자기는 거기 서 있었는데 버스는 유령처럼 다음 버스 정류장에 가 있었다. 분명히 내가 정류장에 서 있었을 때는 차가 오지 않은 스케줄이었었는데 그냥 벌써 다음으로 가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 한 명이, 그러니까 요번에 간 친구가 아니라 한 학년이
더 어퍼 그레이드인 그 친구가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해보니까 오늘 오후에 출발을 한다고 그 차를 타고 가겠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하고 이제 알아봐라, 시간 있으니까 뭐 그래 아무튼 전화를 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해라. 그래가지고 사실 2시 한 반이면 볼 줄 알았던 아이를 그날 밤에 10시 한 10분 정도에 도착했어요. 근데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으면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4시쯤, 그 친구가 4시쯤 출발을 할 거라고 해서 4시쯤 출발을 하면 한 9시쯤 올 거야 엄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뭔가 마지막까지 뭔가 퀴즈를 보는 게 있었나 뭐 하는 게 있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6시 넘어서 출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빨리 오긴 한 거죠. 10시 좀 넘어서 왔으니까. 뭐 사실 금요일이라서 낮에 올 때 트래픽이 정말 장난 아니겠네 했는데 4시쯤 출발한다니까 트래픽 좀 괜찮겠구나. 근데 6시 출발했으니 그래가지고 저희는 막 9시 온다 그랬으니까 또 9시까지 막 기다렸다가 좀 지나니까 10시 온다 그래서 또 10시까지 기다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저희가 할 일 하면서 지냈으면 좋았었을 텐데 이제 아침에 데리러 간다는 그 기쁨이 그렇게 돼서 김이 새버렸고, 저희 남편은 오늘 하루 일하는데 휴가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일하는 날이라서 그날. 그러다 보니 갑자기 붕 떠서 뭐 어디를 딴 데라도 가 밖으로 나갔으니까. 근데 비도 많이 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만한 날씨는 또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집을 가지 뭐 그러고 있는데 저도 뭐 할 일이 없는 게 아닌데 할 일을 이렇게 다 두고 오늘은 이런 걸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취소가 돼버리니까 이것 해도 손에 일이 안 잡히고 저걸 해도 손에 일이 안 잡히고 그러다가 이렇게 있으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가서 점심을 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밖에 나가서 라면 같은 거, 일본 라면 같은 거 먹고 영화를 보자. 근데 영화를 뭘 하나 보니까 이제 새로 나온 영화 중에서 궁금한 게 위키드하고 글래디에이터 2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막 아무런 일이 없으면 별로 가서 안 봤을 것 같은데 시간을 어떻게든 아무 생각 안 하고 뭔가에 몰두해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막 그렇게 내키지도 않았지만 영화가 2시간 40분 막 이렇게 둘 다 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둘 다 비슷한 시간에 시작하고 그래서 위키드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해볼게요. 영화가 3시 한 반쯤 시작을 해서 6시가 넘어서 또 그게 어두워지니까 마음이 곧 올 텐데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또 집에 부랴부랴 왔어요. 그랬더니 또 더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막 뭘 보고 있자니 뭐 이렇고 저걸 하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시간이 정말 안 가다가 이제 애가 도착을 하고 강아지도 너무 좋아하고 막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게 뭐 앞으로 그럴까요? 모르겠는데 처음 대학이라는 데를 가서 이제 처음 오는 거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 알고 보니 이제 와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그건 없어진 스탑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랑 이렇게 진짜 컨버세이션을 하기가 요즘에 쉽지가 않잖아요. 뭐 그냥 오토메이티드 메시지가 주로 나오는데, 그런데 어떻게 티켓을 팔 수 있으며 지금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장소를 타입을 해서 넣으면 산루이스 오비스포라는 도시에 스탑이 3군데가 나오는데 하나는 없어진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2개 스탑이 나오는데 하나가 학교 캠퍼스에서 쉬는 거고 또 하나가 무슨 레일로드 뮤지엄 이런 데서 쉬는 거예요. 그게 10분 차이로 있는 걸로 봐서는 거기에 먼저 쉬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쉬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커스터머 서비스랑 얘기를 해보니 학교에서는 안 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스탑은 없어졌다. 그런데 웹사이트엔 동그라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저것 지금 상태로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도시 같으면
저도 대학을 다닐 때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집에 다녔거든요. 뭐 한 5시간 거리다 그러면 9시간 정도 걸리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밤차를 막 11시 막 그때 출발하는 거 타고 가면 아침에 막 7시, 8시 막 이렇게 도착을 하는 걸로 자면서 뭐 반은 자고 반은 있으면서 막 그렇게 왔던 기억이 있는데, 큰 도시 같으면 무조건 쓰는데 이게 작은 도시에 몇 명이 안 타는 데면 얘가 그러니까 운전사가 그 로그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티켓을 몇몇 사고 그런 거 자체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다녔을 때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작은 도시에 도대체 몇 명이 탈지를 모르면 그냥 스킵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운이 나빠서 그랬던 건지 아예 앞으로는 스탑을 안 하는 건지. 근데 티켓을 판다는 거는 이게 한 군데에서 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면 그 스탑에 한번 가서 그 시간에 차가 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럴 생각입니다. 하루에 차는 딱 한 대 있고요. 올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고, 그게 아니면 저희가 데리러 가야 하는 거라서 이게 운 좋게 또 친구가 있어서, 친구가 저희 동네에 살거든요. 다행히도.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당분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답답합니다. M트랙이 있기는 있대요. 그냥 M트랙으로만. 그러니까 M트랙이 기차가 버스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거의 하루 종일 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레이하운드 친구, 그러니까 같은 이 동네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들 중에서 그 학교에 간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프레시먼 때 M트랙을 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문제는 없었나 봐요. 근데 그레이하운드가 문제인 거 보니까 근데 리펀드는 안 해주는 것 같고, 그렇게 하려면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펄리시 자체가 바우처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바우처라면은 이제 다음번에 뭐 그레이하운드를 탈 때 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거기서 올 때는 그냥 친구랑 같이 오고, 갈 때는 얘가 내린다고 얘기하면 내려주긴 할 거니까 그렇게 할까. 그래서 지금 저희도 너무 실망스러웠던 하루였고, 그 얘기를 너무 오래 했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집에 오니까 심심하죠. 오늘은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좀 그렇고요. 오늘 내일 또 이제 땡스기빙 지나고는 친구를 만나러 나간다고 했고, 집에 있는 동안은 뭐 숙제한다고 숙제도 가져오고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뭔가 라이프가 있지만 집에 오고 나면 또 그런 게 없으니까 땡스기빙 브레이크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12월 달에 겨울방학 때 오면은 정말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경을 좀 써주느라고 와 있는 동안에는 뭔가 거창하게 뭔가를 제 플랜대로 뭘 하지 않을 생각이긴 한데, 12월 때는 또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막 롤러코스터 같은 마음의 변화를 지금 또 해가 나네요. 그런 금요일을 겪고 영화도 보고 했습니다. 제가 위키드 영화를 본 얘기를 또 잠깐 해볼 건데요. 그거는 끄트막에 해볼까요? 지금 너무 뜨게 얘기를 안 하고 강아지가 또 이렇게 와서 어쩌라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F4부터 진행해 볼게요. 저희 F4는 딱 하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가 다행한 그 실로, 이 실인데요. 이건 스포츠웨이의 7525 베이스고요. 슈글 쿠키라는 띠으로 다행을 한 거라서 약간 브라운, 옐로이시한, 거기에다가 약간 다크한 스패클이 조금 있는데, 다른 실보다 이게 좀 스패클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한번 써보자. 근데 베이스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이게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이게 핑거링이 어떤 때는 너무 가늘까 막 이런 느낌이 드는 핑거링 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확실히 헤프티한 느낌이 들어서 베이스 자체는 마음에 들고, 사실 스포 웨이스는 바늘도 하나 더 키워서 뜨기 때문에 조금 더 큰 바늘을 쓰기 때문에 더 빨리 뜰 수 있고 따뜻하죠. 사실 뭐 더 두꺼운 양말을 뜨시면 따뜻함을 느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는 양말은 그렇게 두꺼운 실을 사용해서 뜨는 것보다는 얇은 실이 더 활용도가 높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한 페어 완성했어요. 이거는 블루베리 와플이라는 패턴이고요.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인기가 많은 기본적인 양말 패턴, 프리인 양말 패턴이 블루베리 와플, 그 다음에 헐마이오니스 에브리데이 싹, 그리고 아마 멀큐리 싹이라는 것도 프리 패턴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레이스가 되게 많이 들어간 심플한 그런 패턴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페어를 완성을 했고요. 빨리 뜨려고, 이건 그냥 이 베이스도 확인을 해보고 싶고 되게 뜨면 따뜻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뜨려고 이거는 그냥 숏 오일을 했습니다. 총 56g을 사용했고요. 이 베이스는, 제가 쓰고 있는 이 베이스는 100g이 아니라 115g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71g이 남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5g도 아니고 120g이 넘는 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를 하나 더 뜰 수 있을 만큼 남았어요. 실이 또 남네. 아무튼 그래서 하나를 떴고요. 이거 잘 신을 것 같아요. 제가 실 사진 찍으면서 제가 뜬 양말도 같이 찍을까 싶습니다. 제가 뜬 게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하나 끝냈고, 데일리 스웨터는 아직 푸르지도 않았어요. 새로 떠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아마 화요일날 영상 찍고 아마 화수목 3일? 그때 한 짝 뜨고 한 짝이 어느 정도 조금 시작을 한 상태였던 것 같은데, 화수목은 그렇게 하고, 화수목은 다잉하는데 시간을, 목은 아니고 화요일 수요일 날은 다잉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루 종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스웨터 말고는 딱히 뜰 게 없어서 바로 뭔가 나를 즐겁게 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 그날 막 정신적인 롤러코스터가 있어가지고 나를 즐겁게 하는 걸 뭔가를 하나 떠야겠다. 그래서 제 크리스마스 박스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얀만 들어있는, 그게 크리스마스 얀이라는 건 크리스마스 싹 얀만 들어있는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열어봤더니 이제 양말 하나 뜨고 남은 실들도 꽤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아직 뜨지 않은 실들도 있는데, 그 중에 그냥 제일 눈에 확 띄는 게 요 실이었거든요. 이게 웨스트 욕샤이어 스피너스라는 브랜드의 실인데, 이게 어느 정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재보니까 55g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말 하나 뜰 수 있겠네, 그냥 이걸로.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캐스톤을 하고 그날 영화관에 가기 전에 이렇게 이 부분, 이 양말인데요. 리빙은 끝내야지.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리빙을 끝냈고, 무비 디어터 안에서 이 힐 전까지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레그를 계속 뜰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 힐플랩 거셋을 그냥 같은 색으로 해, 하나가 중간에 틀렸는데 어두워서 그냥 그만하고 집에 와서 여기 이
이게 니픽스의 밝은색 실이 이렇게 거의 니온 그린인데 화면보다는 조금 더 그린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숏로 힐을 파사삭 해가지고 그날은 아마 여기 하고 뭐 요 정도에 기다리면서 요 정도 했고 거의 토 부분만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하루에 시작해서 한 토 부분 빼고 이 정도까지 다 뜬 것 같아요. 기다림이 무엇인지. 다음날 토를 끝내고 이제 두 번째 양말을 리빙을 끝냈고 이제 리빙은 끝냈고요. 리빙이 색깔이 3개더라고요. 리빙 끝냈고 이제 스타킹넷을 뜨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색깔이 매칭하진 않아요. 어차피 55g 밖에 안 남아있어서 보니까 제가 이걸 다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뜨면은 두 번째 페어가 되겠구나. 이거는 사실은 이거 떠서 이거 그냥 선물용으로 할까 했는데 이걸 저는 제가 했던 것보다 토 디크리스 하기 전에 좀 더 길게 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어보니까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제 거가 될 것 같고 실이 그닥 많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이것도 그냥 제 거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 맞춰서 되는 대로 끝에 시작 부분만 대강 맞춰서 약간만 끊어냈고요. 그래서 이걸 뜨면 되는데 제가 이걸 언제 떴지? 첫 번째 페어를 그랬더니 2020년에 첫 번째 페어를 떴더라고요. 그리고는 여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두 번째 페어를 뜨고 있습니다. 이거는 무척 크리스마스하죠. 빨강도 있고 파랑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약간 캔디 케인 같은 모양이어서 그린 사이사이로 그래서 제가 이걸 뜨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옆에서 크리스마스 양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냥 크리스마스 하네 아예 그래가지고 하나 뜨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갑작스러운 양말이고 그 이후로는 안 떴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요일날 뜨고 금요일날 내내 뜨고 토요일날 아침에 좀 뜨고 그리고는 제가 안 뜬 지난번에 뜨개 모임 할 때 싹 프로젝트가 필요해가지고 캐스트온을 한 게 헐마이니's 에브리데이 싹 이런 양말로 이런 색 이게 사이보그 크래프트 룸이라는 얀이었던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약간 메리게 된 색깔도 좋아합니다. 색깔이 많고 다닥다닥 있어가지고 풀링 안 되는 그런 색깔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그때 아마 조금 요만큼 정도 뜨지 않았나 싶어요. 그 모임에서. 그래서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겨우겨우 이것도 뒤처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힐합 했고 지금 이제 겉셋 디크리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그 아이 오브 파트리지 모디파이드 힐플랩인데요. 저는 그게 온전히 마음에 안 들어서 제 나름대로 고쳐서 뜨고 있어요. 제가 디자인한 패턴 중에서 이 아이 오브 파트리지 이것도 사실 모디파이드 아이 오브 파트리지라고 되어 있는데 패턴에 보면 이거에서 더 모디파이를 해서 가드 탭이 없는 아이 오브 파트리지 패턴을 사용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제 패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뉴어리 패턴 택 에딧을 했고요. 페브루어리 패턴도 택 에딧을 했고 제뉴어리 패턴은 지금 테스트 니팅을 하고 있고 페브루어리 패턴은 아직 테스트 니팅을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약간 충격이었던 게 그 택 에디터한테 맡기고 보니 제가 참 많이 틀렸더라는 게 뭐냐면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저는 넘버는 확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싹 클래스도 여러 번 했고, 뭐 몇 사이즈에 몇 코가 뭐 몇 번 리피트하고 그런 몇 코가 남고 이런 거는 저는 틀렸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테스트 니팅 하는 게 요즘에 추세이고 그게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그런 거 있잖아요. 대문자를 여기서 쓸까 말까, 이걸 줄일까 말까, 뭐를 애드하고 뺄까, 이런 것에 대한 그 태그 에디터들의, 안 하고 하고의 큰 차이. 이제는 웬만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패턴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제가 잘 못하는 거, 포맷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뭐 인덴트 넣고 이거 뭐 스페이싱을 어떻게 하고 약간 그런 거 포맷 정도를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큰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잘 다룰 줄을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구글 닥이 프리니까 구글 닥으로 패턴을 만들고 이제 그걸 PDF로 변환해서 레벌리의 패턴을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했었는데, 태그 에디터를 받고 올리는 패턴은 처음이에요, 사실. 그런데 뭐 처음에 뭐 K를, 그러니까 닛이면은 K고 그 다음에 뭐 안뜨기다 그럼 펄이면 P잖아요. 근데 그걸 어떤 때 대문자로 쓰고 어떤 때는 풀어 쓰고 어떤 때는 소문자로 써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었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마침표를 쓰기 시작하면 다 마침표를 쓰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약간 그런 것들 포커스로 했지, 제가 원한다기보다는 제가 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포인터만 주고, 그런 데 있어서는 지적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잘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제 포맷대로 그냥 그대로 지켜주시고, 뭐 여기는 볼드로 할지 여기는 뭐 무슨 가로를 쓸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 뭔가 문법적인 것들 약간 그런 것들을 더 신경을 써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그런 얘기는 하죠. 사진이 양말 사진이 위에 있는 게 좋겠어. 뭐 그런 거는 이제 저도 제 고집이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니까 왜 영어 시간에 빨간색으로 뭐 빨간 틀린 거 고쳐주는 그런 걸 주로 하지, 얘를 아예 고쳐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틀고 여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여긴 뭘 하는 게 좋겠어, 그런 것들을 다 코멘트를 달아서 주십니다. 그치만 실제로 바꿔야 하는 건 저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다 고쳐서 주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패턴을 써서 보내면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옵니다. 그럼 제가 또 다 고쳐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보내요. 그러면 그 중에 뭐 다시 보냅니다. 그거를 여러 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할 때마다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래서 저도 한 2번, 첫 번째 이니셜 보냈던 거랑 2번째 보냈을 때, 그때는 이제 빠뜨린 거, 뭐 대문자, 소문자 뭐 이런 것들 그냥 아주 간단한 것들만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뭐 인포메이션에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저 같으면은 인치만 넣는데 인치랑 센티미터도 다 같이 넣고, 그리고 진짜 스페시픽한 걸 원하시더라고요. 저는 싹 리더라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싹 리더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쓰고 싶지 않았는데, 뭐 그런 것도 서제스트 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생각보다 패턴 하나를 태그 에디트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쪽으로 쭉 가신다, 패턴을 퍼블리시해서 계속 가신다 하면, 양말 같은 경우는 그닥 그렇게 그렇게 다른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스웨터나 이런 거는 분명히 태그 에디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싹 같은 경우에는 같은 뭐 힐이나 같은 토나 커프나 이런 게 똑같고 정말 다른 거는 뭐 무늬밖에 없다, 뭐 이렇다면
한 번, 두 번 정도 택 에디트를 맡기시고 나머지는 내 스스로 고쳐도 될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예 그냥 누구한테 맡기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요번에는 정신을 좀 더 차리고 그러니까 표시를 해줬던 것을 제가 잘 애드해가지고 써서 조금 더 고칠 게 적게 보내볼 겁니다. 노력을 해서. 그러면 2번까지 가는 일이 없어지겠죠. 2번까지 가는 일이 없어지면 시간이 줄겠죠. 보통 시간당 페이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튼 패턴 하나 퍼블리시하고 택 에딧을 봤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그만큼 패턴을 정말 그냥 제가 패턴 퍼블리시하면 그거 별로 월싸하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프리 패턴을 올리고 말지. 글쎄요.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글쎄 몇 개를 팔아야 될까요? 패턴을. 그만큼 그러니까 유명하신 패턴 디자이너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면 패턴 가격이 뻔하잖아요. 근데 내 패턴이 그렇게 파퓰러한 패턴이 아니고 진짜 진짜 몇몇만 산다 그러면 택 에딕 맡기는 값이나 뭐 내가 번 돈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빌드업을 하는 거죠, 비즈니스를.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한꺼번에 확 맡기려다가 안 되겠어서 지금 제가 투자하고 있는 건 지금 실이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맡기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아직 인보이스를 받지 않았는데 2시간이 들었다고 했어요. 하나는. 2시간이면은 글쎄요, 한 70불 이상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70불 넘을 것 같은데 뭐 첫 번째 거는 뭐 디스카운트를 해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비를 받아봐야겠지만 그래서 천천히 갈 겁니다. 한꺼번에 했다가는 12개면 그게 얼마예요. 그리고 이제 요령을 알았으니까 내가 뭘 잘 틀리는지 알았으니까 그리고 반복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반복되는 어구 그런 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좀 고치고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의 마지막 윕은 제가 매주 보여드리고 있는 필루엣 숄 펄스호의 이렇게 생긴 펄스호의 패턴이고요. 이렇게 생긴 지금 2줄을 끝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놓고 잘못했다고 다시 풀러야 돼요 했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게 세로예요. 가로는 훨씬 더 길어지는 거고요. 세로가 이 포인트에서 포인트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꽤 큰 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애드한 게 이쪽 줄이거든요. 이건 첫 번째 줄이 제일 길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기 이 베이지색까지 떴는데 여기 조인하는 부분이 울퉁불퉁해서 이거 다 풀고 이것도 약간 밑에 베이스 부분만 놔두고 다시 떴고요. 여기서부터 떴고 그 다음에 이거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를 더 떠서 2줄을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지금 삼각형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갈 거고요. 이쪽 부분이. 그다음에 이쪽을 다 뜨고 나면 이쪽 부분 시작을 해서 또 얘랑 같은 높이 하나를 뜨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 떴고 실 정리는 하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실을 놔둔 부분은 혹시 나중에 여기는 이걸 또 한 줄을 넣은 다음에 정리를 하고 싶어서 이런 부분 좀 약간 미리 정리를 해놓으면 이런 부분에 약간 갭이 생기거나 하면은 또 이렇게 막아줘야 되는데 실 정리를 다 해버리면 그게 또 실이 아쉬울 것 같아서 이런 데가 3개씩 남는데 2개 남겨놓고 정리를 했어요. 어떤 실을 쓰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글쎄요, 이게 보기 화려하긴 한데
폴소 웹사이트에서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너무 예쁘네 그랬는데 과연 제가 이렇게 화려한 쇼를 쓰기나 할까? 지금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총 하면은 162개의 트라이앵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4주 동안 떴어요. 지금 뜨기 시작한 지 4주 됐습니다. 매주 제가 금요일마다 요걸 뜨는데 요번 주에는 어제 잡고 앉아서 떴어요. 그래서 총 32개를 떴는데 이런 비율이라면 거의 한 주에 8개를 뜬단 말이에요. 162개라서 최대한 빨리 뜨면 제가 일주일에 한 8개라고 생각을 하면 8개까지 뜨기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은 초창기라서 막 필 받아서 이렇게 뜨고 있지만 한 주에 8개씩 뜬다 그러면은 한 20주 플러스 되겠죠. 근데 저는 좀 넉넉 잡고 20주면 5개월이에요. 한 6개월 정도?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한 5월 말 정도면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뭐 하루에 뭐 6개씩 뜬다 그러면은 한 달 정도면 끝낼 수 있겠죠. 이것만 뜨면 그만큼 큰 프로젝트다. 그런데 이것만 뜰 수는 없으니까 저는 제 코지 메모리 블랭켓 뜨던 것처럼 일주일에 뭐 3개, 2개, 3개, 4개 뭐 그 정도 애드하는 것처럼 코지 메모리보다는 빨라요. 더 바늘도 크고 또 삼각형이고 해서 시간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데 지난주에 6개 떴었거든요. 근데 처음 2주에 9개씩 떴기 때문에 좀 많이 떴죠. 근데 여기까지 가면은 왠지 2주를 끝내고 싶다. 뭐 여기 이 정도까지 애매하게 멈추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점점 작아질수록 그게 이제 점점 수가 작아지니까 지금 두 번째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인데 이제 그 다음은 13개? 그 다음은 뭐 11개?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한 주는 또 뭐 한 주를 다 뜬다. 끝으로 가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2주를 뜨는데 4주가 걸렸다. 제일 긴 줄이니까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꾸준히 제가 코지 메모리 블랭켓 뜨듯이 꾸준히 뜨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코지 메모리 블랭켓 같은 경우는 제가 매주 체크인을 하진 않았는데 뭐 2개, 3개 이렇게 떠가지고 뭐 이거 2개 넣었어요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제가 그거는 어쩌다 한 번씩 진짜 몇 번 안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으면 좀 매주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긴 프로젝트는 좀 나눠서 하시면 이렇게 막 한꺼번에 많이 떠야 된다는 부담감도 적고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시면 만약에 큰 블랭켓을 뜨신다 그러면 좀 이걸 나눠서 내가 오늘은 뭐 얼만큼 뭐 10g 뭐 오늘은 뭐 50g 뭐 이렇게 딱 정해서 아니면 이번 주에는 몇 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블랭킷을 내년엔 좀 많이 뜰 생각이라서 하고 싶은 건 많고 시간은 너무 없어요. 자, 그게 이번 주 뜨개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본 영화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는 걸로 정리를 해야겠죠? 제가 위기드란 영화를 봤는데 일단 책을 가지고 올게요. 소설이 먼저 나왔죠. 95년도에 처음 쓰여진 소설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시리즈입니다. 근데 저는 뭐 시리즈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아마 2003년, 2006년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때 뮤지컬로 나왔습니다. 뮤지컬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죠. 저는 이 책이 나왔다는 건 알고 있었고
뮤지컬이 이제 그 브로드웨이 뮤지컬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위키드라는 거를 만들었다. 그러길래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그게 그 오즈의 마법사 위자드 오브 오즈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해서 그때 이 책을, 이것도 라이브러리에서 아마 유스트북을 산 것 같아요. 위키드라는 책을 사서 읽었죠. 이것도 읽은 지가 꽤 오래돼서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와서 이 내용을 좀 잘 모르겠네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책을 찾아보니 요만큼 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읽은 게 아니라 제가 기억을 왜 이렇게 가물가물할까를 생각해 보니 책을 끝까지 다 안 읽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반은 조금 더 읽었고요.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그닥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이 책을 언제 읽었나? 한 2010년? 10년, 11년 뭐 그때쯤 읽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책들이 재미가 있기 마련인데 글도 재미가 없고, 뭐랄까요, 또 재미가 없는 포인트가 백그라운드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만 봤을 때는 인터레스팅 한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배경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는 배경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태로 내가 그 책을 읽었었는데 라는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몇몇 기억나는 것들이 있죠. 얘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뭐 그 중에 캐릭터는 누가 있었는지, 뭐 그런 뭐 동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막 이런 것들, 그런 아주 작은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를 보니까 이건 그냥 헐리우드 약간 헐리데이 무비로 만들었더라고요. 영화가 무척 긴데 코믹하고 그냥 재미있게 만든 영화입니다. 이거는 책을 베이스로 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모르겠습니다. 뮤지컬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글린다라는 그 핑크한 캐릭터와 이 알파바라고 하는 이 얼굴이 그린인 이 메인 캐릭터죠. 나오는데 뭔가 영화에서는 이 알파바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자란 그런 아이, 마음도 착하고 정의롭고, 그런데 주변에서 그냥 생김새만 가지고 초록색이야 라는 그 생김새만 가지고 일단 차별을 하는 아이, 그냥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글린다는 착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잣집에서 아무런 허물 없이 자라고, 그냥 그런 티피컬한 화이트 아메리칸 하이 소사이어티에 포함된 약간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는 이 책의 알파바하고 글린다는 천사예요. 글린다는 처음부터 그냥 착하게 나옵니다. 모난 구석도 없고 그냥 천사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약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위키드의 파트 1이고 파트 2가 또 나온다고 해요. 근데 여기 이 영화에서는 다른 사람들 이용할 줄 아는, 그래서 내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약간 좋지 않은 이미지가 약간 들어간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글린다가. 근데 책에서는 그냥 아무도 이 알파바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을 때 글린다는 그냥 착하게, 이게 뭔가 숨겨진 의도가 없이 그냥 착한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지금 싶어요. 그리고 이 알바바라는 아이는 이 영화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냥 소외받는 그냥 그런 캐릭터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의롭고 뭐랄까요, 약간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숨겨져 있지만 무척 라이처스한 그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이 책에서는 어두운 면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니까 위키드라는 느낌이 약간 들 정도로 좀 이런 어떤 뭔가 자잘한 막 이렇게 속임수를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냥 조금 약간 악 같은 느낌이 약간은 들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바꿔서 영화에서는 표현이 됐고 약간 티피컬한 그냥 헐리우드 무비 같이 만들어놔서 저는 사실은 이게 레이팅이 되게 좋던데 저는 그렇게 좋은 레이팅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인지 사실 이 Witch of the West라고 하는 알파바 위키드는 이 여자를 가리키는 건데 저도 책을 끝까지 읽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나쁘게 돼야 돼요. 그렇지만 이 영화의 끝에는 이게 나쁘게 되는 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믹스한 필링이 들고요. 이걸 보면서 이게 나니아 같기도 하고 나니아 연대기 같기도 하고 해리포터 같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뭐지? 짬뽕인 이상한 느낌이 들었고요. 좀 지루하리만큼 폴리티컬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조금 더 읽었지만 이 안에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몇 년이 지나가고 근데 여기 영화에서는 그냥 그 시간이 그냥 그대로 학생인 상태인 시간에서 머물러 있고요. 알파바는 그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언더그라운드 무슨 약간 거버먼트에 저항하는 레지스턴 하는 그런 단체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부 위자드가 있는 이 오즈 그것과 맞서서 많이 싸우는 내용들이 나오고 시간이 또 지나고 왕자도 나오긴 하는데 왕자는 이미 결혼하고 뭔가 알파바랑 무슨 일이 있었고 글린다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너무 달라서 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연말에 뭔가 이렇게 재미있고 그냥 기분 좋아지는 그런 영화를 아이들과 보고 싶다거나 하면 위키드 보세요. 뮤지컬은 어떤 내용인지도 상당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볼까 하고 처음 부분 읽었는데 역시나 좀 지루하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파트 1과 파트 2가 나눠져 있는 것이 이 책의 끝까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신다면. 근데 궁금한 건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네요. 지금 얘기하려니까. 이 그레고리 맥과이어라는 사람이 이 책의 시리즈를 썼었는데 첫 번째 책 제목이 위키드고요. 이제 몇 권이 더 있거든요. 그거는 뭐에 대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속 이 얘기를 할 건지 그러면은 얘가 죽겠습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서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해지는 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좀 짧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또 50분이 넘어가네요. 한 주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저희 아이가 가고 나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척 바쁠 텐데 있는 동안 뜨개질을 좀 하지 않을까. 요즘엔 저녁에만 좀 몰아서 하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양말을 제가 이렇게 캐스톤을 많이 해놨으니까 양말 정도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